코넬리우스 코모도어 벤더빌트. 그는 도금 시대와 골드러시 시대의 근면하고 성실한 강도 남작이었다. 1850년대 초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당시 대륙 횡단 철도가 생기기 전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는 니카라과를 가로지르는 노선을 통해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광부들을 수송하는 증기선 서비스를 시작했다. 코넬리우스 벤더빌트의 5대조인 얀 아트손 또는 아트조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의 더 빌트 마을 출신의 네덜란드 농부였으며 1650년에 계약 노동자로 훗날 뉴욕이 되는 뉴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1794년 뉴욕주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농부이자 뱃사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0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이 운영하는 배에서 일했습니다. 16살에 $100의 대출을 받아 자신의 배를 사서 스태튼 아일랜드와 뉴욕시 사이의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2년 후인 1812년 전쟁 중에 그는 뉴욕 요새 6곳에서 정부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사업에서 얻은 수익으로 그는 세척의 범선을 건조할 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허드슨 강에서 가장 큰 스쿠너였습니다. 이 배를 지휘하면서 제독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그는 왕족의 해군 복장을 하고 다니며 기꺼이 그 별명을 즐겼습니다. 벤더빌트는 그 다음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고 허드슨 강을 따라 증기선 페리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경쟁자들을 맹렬히 몰아냈습니다. 그는 45세가 되었을 때 100만 장자가 되었고 뉴욕과 보스턴을 오가는 100척 이상의 증기선을 소유하고 운영했으며 미국에서 다른 어떤 기업보다 많은 직원을 두었습니다. 1850년대 초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당시 대륙 횡단 철도가 생기기 전 벤더빌트는 니카라과를 가로지르는 노선을 통해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광부들을 수송하는 증기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 노선은 파나마를 가로지르는 기존 노선보다 빨랐고 남미 남단의 케이프 혼을 도는 다른 노선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벤더빌트의 새로운 노선은 즉시 성공을 거두었고 연간 $100만, 오늘날 가치로 약 $2,600만 이상을 벌었습니다. 이는 1850년대에 프랑스로 가는 여객 운송을 위해 세 척의 선박을 더 건조했습니다. 이 선박 중 하나는 나중에 군함으로 개조되어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사용했습니다. 벤더빌트는 13명의 자녀 중 총애하던 막내 아들을 전쟁 중에 말라리아로 잃었습니다. 그는 여성 혐오자로 1813년에 결혼한 아내 소피아 존슨과 딸들에게 애정을 주지 않았고 다른 2명의 아들에게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중 윌리엄 헨리는 몸이 약하고 기대받지 못하는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인 자신이 농장에서의 점진적인 사업적 성과로 인해 신뢰를 얻어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는 점점 자신의 사업에 참여시켰고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윌리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그의 사업에 커다란 전환의 시기가 왔습니다. 미국의 여객수송은 증기선 사업에서 철도 사업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0세의 제독은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을 두려워해
니카라과의 항로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새로운 운송수단의 변화를 통한 미래의 막대한 이익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1850년부터 증기선을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863년 맨하탄 시내로 진입하는 최고의 위치의 뉴욕과 할렘 철도를 그의 부사장인 아들 윌리엄과 함께 사들였습니다. 계속해서 1864년 허드슨 리버 철도와 1867년 뉴욕 중앙철도를 사들여 거대한 철도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강도 남작으로 잔인한 사업 방식으로 유명했던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는 이미 노년에 접어들어 이제는 예전처럼 잔인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식을 충분히 구입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에리 전쟁, 주식 희석, 일명 물타기. 1866년과 1868년 사이에 벤더빌트는 에리 철도를 인수하려고 조용히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에리 철도의 재무를 맡고 있던 다니엘 드류는 자신이 이사회에 영입한 제임스 피스크, 제이 굴드와 공모하여 에리 철도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하여 주식을 희석했고, 이를 의심치 않는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는 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벤더빌트는 에리 철도 회사를 장악하려다 700만 달러 이상을 잃었지만 굴드는 나중에 소송의 위협을 받고 대부분의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벤더빌트는 철도의 지배권을 이 무자비한 강도 남작 3인조에게 넘겼습니다. 벤더빌트는 75세 나이에 거의 1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호라비가 되었고 1869년 알라바마주 모바일 출신의 사촌 암스트롱 크로포드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그 뒤를 이은 황금시대의 거물들, 즉 철강 재벌 앤드류 카네기와 스탠다드 오일 창립자 존 디 록펠러와 달리 벤더빌트는 호화로운 집도 소유하지 않았고 막대한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주 뉴포트에 있는 브레이커스와 벤더빌트의 손자 중 한 명이 지은 250개의 방이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애쉬빌에 있는 빌트모어를 포함한 도금시대와 관련된 벤더빌트 저택은 코넬리우스 벤더빌트의 후손들이 지었습니다. 그는 남부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1873년 3월 주교와 몇 차례 회동한 후 설득되어 테네시주 내시빌에 벤더빌트 대학교를 세우기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코넬리우스는 남북전쟁 당시 USS 벤더빌트로 남부연합군을 격파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남부와의 화해의 표시로 기증했습니다. 설립자의 별명을 따서 이 학교의 운동팀은 코모도어라고 불립니다. 벤더빌트는 1877년 1월 4일 82세의 나이로 맨하튼 자택에서 사망했으며 스태튼 아일랜드 뉴도프에 있는 모라비아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는 1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대부분의 재산을 아들 윌리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불과 8년 더 오래 산 윌리엄 헨리는 뉴욕 센트럴 철도의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벤더빌트의 재산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는 벤더빌트의 재산을 늘린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5번가
640번지의 벤더빌트의 많은 웅장한 전택 중 첫 번째 저택을 지었습니다. 윌리엄 헨리는 첫째 아들 코넬리우스 벤더빌트 2세를 다음 가문의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